그리고 3번은 외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세 문제 다 외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 25회라고 되어 있는 거 3개 있으시죠? 분기 한번 적어보세요. 해보세요. 일단 거기 4월 8일 거부터 보시면은요, 제품을 납품하고 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출의 과세, 제일전자 부, 옛날 거라 다 부예요. 또 제품 매출 1000, 그 다음에 세금 100,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1100.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저기에다 밑줄 지세요. 내국신용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래서 영세죠. 그래서 보시면 매출의 영세, 동일전공, 부,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100,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요? 100.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저기 이중.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중의 뜻은 몇 번 했다는 뜻이죠? 두 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매입 과세에 그 다음에 강남 상사, 그 다음에 부.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원재료 그냥 800이 아니고 마이너스 800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그냥 외상으로 잡으라 그랬죠?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880. 왜 마이너스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보세요. 원래는 800이 맞죠? 맞죠? 근데 이중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중하면 얼마가 되죠? 1600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1600이에요, 800이에요? 800이잖아요. 그러면 1600에서 얼마 빼면 800 되죠? 800 빼면. 그래서 마이너스로 잡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 넣어서 1600 됐으니까 우리는 800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800을 만들려면은 몇 번 빼셔야 돼요? 한 번 빼야 되죠.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부가가치에서 신고서, 부가가치에서 신고서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날짜는 거기 위에 보시면 일기 확정이래요. 그래서 4월 1일에서 6월 30 치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뭔가 있을 거예요. 다 지워버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 마감 취소 좀 눌러주세요. 여기 위에 혹시 연습하다가 마감이라고 되어 있으면 마감 취소 누르시고 요 밑에 마감 취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왜 그러냐면 마감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 지워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지우시는 방법은 스페이스바 엔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은 지워지는데, 혹시 왼쪽에서 지울 때 안 지워질 때 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지우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엔터 치셔서 다 지우세요. 원래는 지우는 거 아닌데 저희가 지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일단 요번 주의 목표는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틀 잡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을 잡아 놓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답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일단 틀을 맞추려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기억하기가 어때요? 편해요. 그래서 일단은 다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1번 있죠. 아까 1번이 뭐였었냐면은요, 매출의 과세였어요. 뭐였어요? 매출의 과세.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매출은 1번부터 9번까지예요. 네. 그러면 과세는 여기 있죠. 과세라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에다가 1000만원에 100만원 치세요. 그러니까 왜 1번에다가 넣는지 시험 보실 때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다가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저기 아까 영세였죠. 영세는 여기 있어요. 5번하고 6번. 근데 거기 보시면 영세율 세금계산서잖아요. 세금계산서면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그래서 5번에다 얼마요? 100. 세금은 없어요. 영세랑.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매입은 여기 보시면 아까 마지막 거 매입 과세였잖아요. 매입은 여기에요. 10번부터 17번까지가 매입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매입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10번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요 저희 10-1번은 안 나와요. 일반이 있고 고정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요거 계속 연습할 겁니다. 매입에는 일반이 있고 고정이 있는데, 고정은 유형자산 이야기예요. 무슨 자산 이야기 한다고요? 유형자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여기로 오세요. 여기 10번에다가. 근데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아까?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요? 800에 마이너스 80 치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분계할 때 앞으로 이제 분계는 안 하고 요거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과세인지 영세인지. 왜냐면 분계를 넣고 하는 작업도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이건 메인 매출 전표 때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원래 이 분계를 안 해요. 분계는 안 하고 거기에다가 유형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넣은 다음에 이거 계산하는 게 나와요. 가산세. 이게 어려워요.
근데 왜 가산세 내냐면 우리가 국가에서 날짜 정해놨죠. 그러면 날짜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맘대로 하라 그랬어요? 날짜 지키라 그랬죠. 근데 거기 1번 문제 보시면 마지막에 누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 문제도 보시면 마지막에 누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3번 문제는 이중으로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국가에서는 빼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2번 신고하라 그랬어요? 1번 신고하라 그랬어요? 한 번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잘못했으면 뭐 많이 내시면 돼요? 세금 많이 내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라고 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산세는 교재 어디에 있냐면은요, 안 보셔도 지장은 없어요. 근데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알려는 드릴게요. 근데 왜 안 봐도 되냐면 너무 많아요. 교재에는. 그래서 교재에는 여기인데 왜 안 나오냐? 교재는 저기 있어요. 몇 페이지부터 있냐면 360페이지부터. 안 봐도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있는 게 다 나오진 않아요. 360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구나. 378페이지까지. 이게 다 가산세 관련된 건데 안 보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봐주세요. 그래서 가산세를 구할 건데 시험에 나오는 가산세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무조건 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라고 있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그리고 가산세 할 때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여기 밑에 26번이 가산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번에 보시면은 가산세라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다 있어요. 내용은.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건 요거예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래서 지연제출가산세라고 있는데 요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과세, 그 다음에 매출영세, 그 다음에 매입과세는 이중공제나 과다환급했을 때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전자세금계산서로 전송을 했으면 국세청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고 때 깜빡하더라도 국세청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도 써 있어요. 여기 68번이거든요. 68번에 보시면 공급가액 곱하기 3 나누기 1000. 거기 써 있잖아요. 1000분의 3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정신고 뭐 하셨을 때? 누락하셨을 때. 그 다음에 확정신고 누락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출불성실. 요거는 이제 확정신고 누락하셨을 때. 요거는 똑같아요. 매출과세, 매출영세, 매입과세인데 매입과세는 이중공제하거나 과다환급하실 때만.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그래서 확정 때 잘못하는 게 더 세요. 그래서 확정 때 잘못하시면은 곱하기 5 나누기 몇이요? 100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지금 잘못된 게 1번에 얼마 잘못됐죠? 1000만원. 그 다음에 2번에 얼마 잘못됐어요? 100만원.
3번은 얼마 잘못했죠? 800만 원짜리 잘못했죠. 그래서 1900만 원 곱하기 5. 1900인데 왜 190이 됐냐? 곱하기 5 나누기 몇이요? 1000. 그래서 앞으로 뭐 갖고 다니세요?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계산기 없는 분들은 일단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 쓰시는데 시험장 가면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 못 써요. 얘도 못 써요. 시험장 가시면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도 못 쓰게 합니다. 시험 때. 그래서 뭐 갖고 다니세요? 꼭 계산기. 그러면 95,000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얘는 계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옆에 1000분의 5라고 보이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것들은 컴퓨터가 계산해 줍니다. 그래도 여기 67번에다가 1900 치세요. 그러면 계산 자동으로 떠요. 근데 왜 계산기가 필요하냐면은요, 아시겠지만 옆에 이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가산세를 내는 이유는요, 신고를 잘해서 내는 걸까요? 신고를 잘못해서 내는 걸까요? 신고를 잘못해서 내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신고불성실이라고. 무슨 불성실이요? 신고불성실.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 곱하기 10, 그 다음에 잠시만요. 납부세 곱하기 갑자기 또 헷갈린다. 10이 아니고 10%. 그 다음에 곱하기 감면. 그래서 이 감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신고하시면 90% 빼주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75%, 6개월 안에 50%, 1년 안에 30%, 1년 6개월 안에 20%, 2년 안에 10%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뒤쪽이라고 보이세요? 이거는 우리 모니터 뒤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보세요. 시험 때 이거 해도 돼요. 이거 임상실험 다 끝났습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공식이 다 떠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10%. 우리 납부세액이 몇 프로라고요? 10%. 그리고 여기 다 써 있어요. 한 달 안에 하면 90%. 1개월에서 3개월은 몇 프로요? 75%. 3에서 6은 50%. 여기 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요거 보고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다 봤으면 요거 한번 더 누르세요. 그러면 없어져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누르시고 필요 없을 때는 한 번 더 누르시고. 요게 힌트예요. 여기 보시면 40%라고 있는데 요 40%는 뭐냐면 괘씸죄예요. 뭐냐면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일부러 안 하다 걸렸어. 그러니까 국세청이 장난치는 걸 잡았어. 그러면 그때는 40%를 때려요. 근데 우리가 깜빡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몇 프로 맞는 거예요? 10%.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기억 안 날 때는 요거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시험 보신 분들한테 몇 분 부탁드려갖고 확인 작업은 끝났어요. 감독관이 뭐라 안 한대요. 왜냐면 시험 안에서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뭐 보든 그거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납부세액 어떻게 구하죠? 매출세 마이너스 매입세. 1분 드릴 테니까 납부세액 구하세요. 지금 3개 잘못됐어요. 그거 가지고 납부세액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요거 제가 일부러 하라고 시킨 거예요. 지금 1번에 세금 100만 원 있죠? 2번은 빵이니까 안 해도 됩니다. 3번이 키포인트예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0이에요. 그러면 180이 됩니다. 우리 마이너스는 뭐죠? 플러스죠? 그러니까 잘 안 내요. 이거 나오면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머릿속에서 매입세액은 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빼기에 빼기는 뭐가 돼요? 더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20이 아니고 180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일반적으로 깜빡했다로 나와요. 그래서 깜빡하면 10%예요. 그래서 10%.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신고하면 한 달 안에 신고하면 90%, 3개월 안에 신고하면 75%예요. 거기 위에 보세요. 지문. 1기 확정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몇 월 며칠까지라고요? 7월 25일. 근데 거기 보시면 10월 25일에 신고하셨대요. 그러면 7월 25일 거를 10월 25일에 신고했으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러면 75%를 내는 게 아니고 75%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만 내는 거예요? 25%. 30초 드릴 테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기에다가 180 찍고 10% 찍고 25% 찍으면 45,000원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45,000원. 근데 이거는 왜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컴퓨터에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여기에다가 여기 저희는 71번이에요. 일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에다가 앞에는 꼭 곱한 금액 넣는 거예요. 그래서 180 곱했잖아요. 그래서 180 치시고 뒤에는 최종 금액 넣는 거예요. 그래서 180에 얼마요? 45,000원 넣어보세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잘못했으니까 세금도 잘못 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산세도 내셔야 돼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근데 얘는 요즘 좋은 게 날짜 나오면 날짜 계산 자동으로 자동 계산 돼요. 그래서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만인데 공식이 기억 안 나면 여기 누르시면 돼요. 여기 73번 누르고 납부불성실이 아니고 납부지역. 하도 바꿔놔갖고 죄송합니다. 명칭을 제가 잘못 썼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따 제가 프린트 따로 해드릴게요. 요거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위에 누르시면 여기 나와요. 2.2 곱하기 경과일수 곱하기 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루당 10,000원에 2.2원씩 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납부세액이 180만 원이었고 거기 밑에 보시면 미납일수 92일이래요. 며칠이래요? 92일. 곱하기 2.2 나누기 만. 또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180만원 곱하기 92 곱하기 2.2 나누기 몇이요? 만 하면 364,320. 그리고 저희가 지금 푸는 문제가 가산세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보다 많이 안 나와요. 대부분 뭐 2개, 3개 아니면 안 나오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은 항상 2번 이상 하세요. 그래서 180 곱하기 92 곱하기 2.2 나누기 만. 왠지 잘못한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36,432원이에요. 근데 이거 대략적으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얘랑 신고불성실이랑 납부지연은 세트거든요. 얘 나오면 무조건 이거 나와요. 얘네 둘이는 세트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금액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만원 단위면 납부지연도 만원 단위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는 만원 단위고 하나는 10만원 단위야. 그러면 틀렸을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시험 나온 거 계산해 보면 두 개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틀렸다라고 대충은 찍은 게 위에는 45,000원인데 밑에는 36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계산했을 때 잘못 눌렀을 확률이 커요. 그리고 계산은 항상 2번 이상 하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넣는 방법은 똑같아요. 넣는 방법은 어디 갔어? 여기 앞에다가는 얼마요? 180. 그리고 요게 뜨거든요. 요거는 언제 쓰시는 거냐면 시험 문제에 날짜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날짜 치면은 컴퓨터가 자동 계산해요. 네. 근데 지금은 날짜가 별도로 안 주어, 그 날짜 그냥 끝에 날짜만 있잖아요. 요럴 때는 취소 누르세요. 취소 누르고 여기에다가 요 금액을 치면 됩니다. 36,432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실수하면 가산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근데 이제 회사 가시면 어떤 분은 가산세라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퇴사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수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가산세를 자주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산세 자주 보면 사장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산세 보기가 옛날보단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국세청 들어가면 어느 회사하고 얼마 거래했는지 다 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내가 계산한 거랑 맞나 틀리나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가면 갈수록 시험에서도 가산세 문제를 덜 내요. 근데 그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가산세 나올 확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두 개만 하는 거예요.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만. 다른 건 하시면 안 돼요. 요거 두 개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액 곱하기 10, 그 다음에 곱하기 감면. 아니다, 곱하기 10이 아니고 곱하기 3 나누기, 아니, 곱하기 3이었나 5였나 갑자기 헷갈리네. 5구나. 곱하기 5 감면. 그리고 감면이라고 나오면 얘는 위에 거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감면 있죠? 그래서 한 달 안에 하면 90%, 3개월 안에 하면 75%, 6개월 안에 하면 50%, 1년 안에 하면 30%,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20%, 2년 안에 신고하시면 10%. 그러니까 요게 결론은 뭐냐면 자진 신고로 빨리 신고하면 깎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2년 넘어가면은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요것도 헷갈리시면 여기에서 요거 누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몇 개월은 뭐, 몇 개월은 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안 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래도 헷갈리시면 봐야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됩니다. 거기 지금 영세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25%.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75%는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에서 75% 빼면 몇 프로만 내면 되죠? 25%만 내면 되죠? 30초 드릴 테니까 요것도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계산기가 꼭 계산 문제 풀 때 종종 필요해요. 그래서 나누기 1000 곱하기 25 하면 1200 얼마 나와요? 50원.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1000분의 5라고 있죠? 프로그램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다 100만 원 치세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1000분의 5는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계산을 못 해요. 25%.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것만 그냥 넣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계산이 돼요. 1000분의 5까지는 자동으로.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뒤에 있는 값면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5,000원에 25%면 얼마 나와요? 1250원.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산세까지 넣습니다. 그러면 요게 5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총 3개 나오거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2개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3개가 나오는데 2점은 솔직히 일주일이면 그 수업 시간만 잘 들으시면 2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8점 중에서 요게 5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면 3점,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 하는데 3일 지나면 한 10개 나오면 7, 8개는 틀이라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의 오늘의 목표는 맞추는 게 아니고 틀 잡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적은 거는 좀 이따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은요. 사무직 사원 이대리에 사원 등록사항을 등록하시오. 부양가족은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로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 사원 등록 오세요. 사원 등록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105번 치세요. 그 다음에 이름은 이대리.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600-203-1235-628.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일은 2005년 5월 6일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오세요. 부양가족 명세로.
그리고 이거 옛날 문제예요. 그리고 나이 구할 때는 연도에서 연도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옆에다 조그만하게 뭐 45, 47, 22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나이 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 연도를 계산기에다 치세요. 연도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005년이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은 60년생이니까 1960 빼면 몇 살 나와요? 45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월일까지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연도만 해서 딱 자르고 끝이에요. 그래서 45, 그 다음에 배우자는 47, 연상전화세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나이를 일단 쭉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넣을 거예요. 여기 본인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연습할 때. 왜냐면 이거는 2023년 버전이고 요 시험은 2005년도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연도가 안 맞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3번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3번 치시고 홍길순. 홍길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없죠. 그 다음에 요분은 돈 버세요 안 버세요? 돈 벌죠. 근데 거기 보시면 얼마 번다라고 써여 있죠? 450만원. 앞에 보세요.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타 소득에다가. 무슨 소득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타 소득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세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실 분들은 447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기타 소득 나오면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경연소득하고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80%, 그 다음에 나머지는 60%. 그래서 시험은 그냥 소득 금액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소득으로 나오면 계산을 또 해주셔야 돼서. 그래서 소득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면.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저 두 개는 80% 빼주는 거고요. 나머지 시험 문제 나오면 60% 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저 두 가지가 아니죠. 경연이나 주택 입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 빼준다고요? 60%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다른 거 더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요. 저희는 그 큰 틀만 잡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막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450만 원 곱하기 60% 빼주니까 몇 프로만 내면 되죠? 40%만 내면 되죠? 그러면은 180만 원. 요걸 뭐라 그러냐면 기타 소득 금액이라 그래요.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소득일 때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소득 금액은 100만원, 월급이면 500만원, 근로소득 금액이면 150만원,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이면 2천만원, 기타 소득 금액이면 얼마라고요? 300만원. 다 이하예요. 제가 아마 이하는 앞으로 잘 안 쓸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2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180이면 30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요거는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안 된다 그거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이길동, 이길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길동은 4번이에요. 자녀는 4번입니다. 이길동은 부예요. 이길동은 뭐라고요? 부. 그래서 부 넣으세요. 왜 부냐면 20살 넘었어요. 20살 넘었으면 그 장애인 아니면은요, 금액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금액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장녀 아이고 4번에 이영희는 20세 이하의 자녀까지 체크해 주세요. (20세) 이하의 뭐요? 자녀. 그래서 자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20세 이하냐면 딱 20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자녀는 외우지 마시고 요 밑에 있어요. 자녀는 8살부터 몇 살까지? 20살까지. 그래서 20살이니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철수. 철수는 20세 이하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 몇 살이죠? 5살이죠. 그러면 5살이면은 자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친 넣으러 갈 겁니다. 부친 이과장님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월 20날 사망. 그래서 부친 이과장 치시고 올해 사망하셨죠. 사망하고 장애 치유는 올해까지는 됩니다. 언제까지는 된다고요? 올해까지는 돼요. 그래서 이분 지금 73세시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 그 다음에 경로우대까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경로우대 동그라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왜 동그라미냐면은요, 딴 거 아니고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모르면 여기 보세요. 여기 경로우대 찍으면 요 밑에 나와요. 70세 이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70세 넘으시면은 경로우대까지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친 박 이장님은 60세 이상만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박 이장님은 70세가 안 되셨어요. 64세예요. 그러면 몇 세 이상만? 60세 이상만. 그 다음에 동생은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6번이에요. 그래서 동생 이대발님은 장애인 선택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장애인은 나이는 상관없어요. 우리 나이 무관에 장애인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은 나이는 상관없고 돈만 안 벌면 됩니다. 그래도 그 옆에 써있죠? 소득 없음. 근데 왜 장애인 분들은 나이는 상관이 없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도 취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일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취업하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거기다 중증 장애면은 아예 취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소득은 상관이 없고, 아니 그 나이는 상관이 없고 소득이 있냐 없냐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등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한 5점 정도? 거기도 5점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볼게. 연말정산이거든요. 연말정산은 한 10점 정도 나와요. 그래서 평균 15점인데 큰 틀 잡는데 요번 주까지는 해야 돼요. 금요일까지 이거 계속 할 건데 금요일까지 하고 나면은 큰 틀은 잡힙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그 뒤에 것도 같이 해볼 겁니다. 오늘은 같이 하고 내일부터는 시간 들이고 같이 맞추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